원장님, 근데 다리가 저린데 이게 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신경이 눌렸거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추 박사 김현성입니다. 원장님, 그 척추 디스크에도 이제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초기 증상은 다 똑같은가요? 초기 증상 다 다르죠.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척추 디스크는 신경 누르니까 다리 아픈 거, 아니면 협착증은 좁아져 있으니까 걷기 힘든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척추 디스크는 증상이 정말 많아요. 제일 심한 건 통증이겠죠. 많이 아픈 거. 이 신경이 눌렸냐, 이 신경이 눌렸냐, 이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무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관절처럼 보이는데 많은 환자들이 디스크인 경우도 많아요. 그 선택적인 부위를 누르게 되면 그렇게 아프거든요.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5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각을 조절하는 기전은 관문설, 게이트 컨트롤 세오리. 문이 5개가 있어요. 감각이 우리 뇌로 가는 감각, 제일 센 거, 아니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먼저 인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닿는 거예요. 통증이 심한 환자는 저리거나 먹먹하거나 찌릿거리거나 그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근데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디스크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늘렸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좀 눌려있는 경우는 통증보다는 먹먹하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먼저 오고, 또 하나는 심하게 눌렸던 환자들이 딱 풀리고 나면 먼저 나오는 증상이 이 저림 증상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남게 되는 이유, 회복되는 게 늦어진 이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해도 돼요.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밤새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6주, 8주, 2달, 3달 치료했는데 안 좋아지거나 약 먹거나 시술을 하거나 그래도 되고, 그게 이제 급성 디스크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성 디스크는 또 달라요. 척추 통증이 만성화되면 전신으로 증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리 저림 증상이나 아니면 다리 먹먹함, 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게 다 척추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만성화되면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파급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까지 다 번지게 돼 있어요. 증상은 저림 증상이죠. 근데 실제로는 디스크 엄청 심해서 마비가 되기 직전에 저림도 있고, 초기에 디스크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마비가 되기 직전이라면 저림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건 응급수술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영상 하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재 환자의 상황, 현재의 마비 상태, 아니면 마비 가능성, 모든 걸 판단해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2명을 설명해 줄게요. 한 명은 15살 먹은 남자이고, 한 분은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에요. 15살 먹은 남자애는 아포피지얼 링 프랙처라고 디스크가 오래돼서 뼈로 변화하면서 신경을 확 누르고 있어요. 잘못하면 마비가 오기도 하고, 실제 그 친구는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싹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을 여기저기 다 다닌 거예요.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아포피지얼 링 프랙처라는 게 엄청 어려워요. 나사박는 수술을 해야지만이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살 먹었는데. 다른데 척추 문제도 생길 뿐더러 나사박는 것 자체가 장애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지금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증상 거의 다 갔어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아니었으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자분 볼까요? 여자분이 50대 초반, 뼈가 완전히 많이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측만증이 굉장히 심해요. 보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구에 계신 통증학과 원장님이 오랫동안 보시던 분이에요. 제발 가서 수술 좀 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내시경으로 하면은 그건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2마디, 3마디 그렇게 절개 나사를 여러 마디 박아야지 그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 마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척추 내시경은 달라요. 이게 척추 내시경은 척추 맞추는 그 능력이 훨씬 탁월하거든요. 딱 한마디 하고 나서 허리가 딱 된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활동이 가능해지니까, 허리가 딱 반대됐으니까.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들이 많이 생겼었으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 그럼 무조건 시술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수술해야 될 환자가 시술해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온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수술이 늦어져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가 시술해서 좋아질 환자는 시술해야죠. 수술해서 좋아질 환자는 수술해야죠. 근데 수술도 가능하면 최소한 내시경으로, 아니면 약 먹고 좋아질 환자는 약을 먹여야죠. 그런 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병원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어야 되고, 왜냐면 수술이 끝이잖아요.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환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층을 지금 재활센터로 쓰고 계시잖아요. 통증이랑 재활이랑.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을 위한 마음 아닌가요? 맞죠. 실은 이제 우리 병원 지하에 있는 하늘걷기라고 하잖아요. 하늘걷기는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재활에 꼭 필수적인 걷기 운동에 내가 봐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 자체를 이제 내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환자분들을 잘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며 어떤 치료와 시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척추 디스크 치료의 경우 수술 경력이 많은 의사, 그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김현성입니다. 감사합니다.